나이 들수록 형제자매가 멀어지는 5가지 이유. 어느 날 문득 휴대폰 연락처를 훑어보다가 형제 혹은 자매의 이름 앞에서 멈칫하신 적 있으신가요? 어릴 적엔 한 방에서 발가락을 맞대고 자고 맛있는 거 하나에 서로 싸우면서도 금세 깔깔대며 웃던 사이였습니다. 나중에 크면 우리 서로 도우며 살자. 그 약속들 다 어디로 간 걸까요? 나이가 들수록 형제는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남이 되기도 합니다. 차라리 모르는 남이면 기대도 안 할 텐데 피를 나눈 사이이기에 서운함은 더 깊고 상처는 더 쓰라립니다. 오늘은 왜 우리가 나이 들수록 형제자매와 멀어질 수밖에 없는지 그 가슴 아픈 속사정 5가지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각자의 삶이라는 거친 파도를 넘느라 지쳤기 때문입니다. 젊은 시절엔 형제간의 우애를 챙길 여유가 조금은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60이 넘고 70이 넘으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내 몸 하나하나 여기저기 고장 나기 시작하고 자식들은 제 앞가림하느라 바빠서 부모인 나를 외롭게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형제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어떻게 지내니? 묻는 것은 생각보다 큰 에너지가 필요한 일입니다. 혹시나 전화했다가 상대방의 하소연을 들어줘야 할까봐 혹은 내가 아쉬운 소리를 하는 것처럼 보일까봐 우리는 자꾸 망설이게 됩니다. 큰언니는 남편 병수발에 몸도 마음도 지쳐있고 막내는 아직도 독립 못한 자식 때문에 골머리를 앓습니다. 서로의 안부를 묻기엔 각자의 삶이라는 짐이 너무나 무겁습니다. 우리가 멀어진 건 서로가 미워서가 아니라 그저 각자의 인생을 버텨내는 것만으로도 기운이 다 빠져버렸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마음속 깊이 가라앉아 있던 차별의 기억이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약이라고들 하지만 가족에게 받은 상처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 선명해지기도 합니다. 어릴 땐 그저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형이니까 양보해라. 동생이니까 네가 참아라. 하던 말들을 숙명처럼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내 삶을 돌아보니 그때 내가 받았던 소외감과 양보가 당연한 것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그나마 우리를 묶어주던 단단한 끈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가슴 속에 묻어두었던 해묵은 감정들이 수면 위로 올라옵니다. 그때 엄마는 왜 오빠만 공부시켰을까? 왜 나는 늘 뒷바라지만 해야 했을까?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 형제의 얼굴을 보는 것조차 고통스러워집니다. 지금 와서 따지자니 속 좁은 사람이 될 것 같고 덮어두자니 울화가 치미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평화를 위해 조용히 거리를 두는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세 번째, 돈과 유산이라는 현실이 형제를 삼켜버립니다. 가장 가슴 아픈 순간은 부모님이 남기신 작은 유산 앞에서 형제들이 등을 돌릴 때입니다.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땐 효자 소리 듣던 형제들도 재산 분할 앞에서는 눈빛이 달라지곤 합니다. 나는 부모님 병원비를 더 냈으니 더 가져야 한다. 재산은 내가 모실 테니 이 집은 내 거다. 하며
서로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평생을 함께한 추억보다 당장 내 노후를 지켜줄 돈 몇 푼이 더 절실해지는 노년의 현실이 우리를 비겁하게 만듭니다. 숫자가 오가는 대화 속에서 따뜻했던 정은 사라지고 법적인 절차와 서류만 남게 됩니다. 결국 돈 때문에 얼굴 붉히고 법정까지 가고 나면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어 평생 연락을 끊고 살게 되는 것이죠. 돈은 집을 살 수는 있지만 잃어버린 형제 간의 신뢰는 다시 살 수 없습니다. 네 번째, 자식들의 성패가 형제 간의 자존심 싸움이 됩니다. 노년의 가장 큰 자랑거리는 단연 자식입니다. 형제들이 모이면 자연스럽게 자식들 근황을 묻게 되죠. 우리 아들이 이번에 임원이 됐어. 우리 사위가 강남에 아파트를 샀대. 같은 자랑은 듣는 사람에게는 커다란 박탈감을 줍니다. 특히 내 자식이 사업에 실패했거나 아픈 손가락으로 남아있을 때 형제의 자식 자랑은 축하가 아니라 비수가 되어 꽂힙니다. 자랑하는 형제는 아기가 없을지 몰라도 듣는 쪽은 자꾸만 작아지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자식 때문에 형제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하는 현실이 싫어서 우리는 명절 모임을 피하고 단톡방을 나옵니다. 자식의 성공이 곧 나의 성공이라 믿고 살아온 우리 세대에게 형제 간의 자식 비교는 견디기 힘든 고통입니다. 결국 그 불편함을 피하기 위해 우리는 서로의 소식을 궁금해하지 않기로 마음먹게 됩니다. 다섯 번째, 결국 인생은 홀로 걸어가는 고독한 길임을 인정하게 됩니다. 젊을 때는 형제자매가 내 든든한 배경이 되어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여든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면 알게 됩니다. 내 아픈 다리를 대신해줄 사람도, 내 외로운 밤을 온전히 채워줄 사람도 없다는 것을요. 형제들도 결국 각자의 배우자, 각자의 자식들과의 삶이 우선일 수밖에 없습니다. 형제자매는 내 인생이라는 기차 여행에서 아주 긴 시간을 함께 앉아온 동승자였습니다. 하지만 종착역이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각자의 짐을 챙겨 내릴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제는 형제에게 기대를 걸기보다 홀로 서는 연습을 해야 하는 시기임을 직감적으로 느끼는 것이죠. 이별이 가까워질수록 마음을 비우듯 형제와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극이라기보다 인생의 마지막 계절을 맞이하는 자연스러운 순리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형제와 연락을 끊고 지내시거나 서운함에 밤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나만 유별난 게 아닐까 걱정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형제와 멀어지는 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가 나이 들며 겪게 되는 수많은 상실 중 하나일 뿐입니다. 이제는 형제에게 못다한 효도나 우애에 매달리기보다 지금까지 고생하며 살아온 당신 자신을 먼저 안아주세요. 그동안 참 잘 살았다, 고생했다 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남은 인생은 누군가의 형, 누군가의 동생이 아니라 오직 나 자신으로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안아드렸기를 바랍니다.
내용이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